뉴욕이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뉴욕에서 한국처럼 바꾸자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뉴욕은 뉴욕 방식이 있다, 한국이랑 다르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욕 지하철 보안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자로 연락하는 편이라 직접 전화가 온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나 누가나 밀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어디야? 괜찮아?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밀었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며 승강장 끝에 다다랐다고 했죠. 누군가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철로에 그대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면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딸이 있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경찰로 30년을 일했습니다. 강력 범죄부터 소매치기, 폭력 사건까지 수도 없이 겪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들 익숙한 일상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상일까요? 역에 도착했을 때 딸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딸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역무원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어이없었죠. 신고하신다고요? 이런 일 많아요. CCTV 확인 요청하셔도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기 힘들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자는 말인가? 저는 경찰이었을 때도 뉴욕 지하철의 이런 현실이 항상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밀려드는 승객들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고 푸싱 사건이 벌어지면 겨우 운 나빴다 정도로 넘어갔죠. 하지만 제 딸이 그런 일을 겪으니 달랐습니다. 운 나빴다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지하철 구조 자체가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승강장과 철로 사이에는 아무 장치도 없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서는 언제든 누군가 떠밀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딸이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뉴욕 지하철 사고 통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푸싱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사망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지하철은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MTA 뉴욕 교통국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 요청을 넣었습니다. MTA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승강장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할 생각이었죠. 그동안은 단순히 컨설턴트로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직접 변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뉴욕 지하철의 변화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뉴욕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이 푸싱 사고를 당한 후 저는 뉴욕 지하철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뉴욕 지하철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부터 조직폭력까지 온갖 사건을 다뤄왔죠.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자체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이걸 바꿔야 했죠. 그러려면 먼저 MTA 뉴욕 교통국 내부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MTA의 승강장 보안 강화 태스크포스 TF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MTA 보안국장 플로이드, 교통국의 예산 담당자 리처드, 그리고 지하철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들까지. 저는 경찰 시절부터 MTA와 협력하며 이들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보안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승강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브웨이 푸싱 사건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승강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줄이려면 기존의 보안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스크린을 켜고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승강장 끝까지 가는 일이 없으니 푸싱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죠.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사람이 승강장에서 이상 행동을 하면 즉시 보안 요원이 출동하고 필요하면 열차를 정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승강장 사고율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저는 뉴욕도 같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일부 MTA 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뉴욕이 한국이랑 같습니까? 예산 담당자 리처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100년이 넘은 역사적 구조물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말도 안 됩니다. 뉴욕 전역에 도입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들 겁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죠? 게다가 뉴욕은 24시간 지하철이 운행됩니다.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려면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둘 겁니까? 우리가 예산 문제를 핑계로 미루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이 승강장에서 떠밀려야 합니까?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교통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도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뉴욕에 적용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패터슨, 현실적인 대안부터 찾아야 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뉴욕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해외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통국장은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조사할 생각입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습니다. 뉴욕이 한국을 배운다고? 말도 안 돼.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배워야 합니다. 뉴욕보다 뛰어난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어디든 가서 배워야죠.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면 왜 그걸 외면해야 합니까? 결국 뉴욕 교통국은 한국 출장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출장 인원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엔지니어 1명을 동행하는 것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렇게 저는 뉴욕 지하철 기술팀의 엔지니어 앨런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뉴욕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출장이 뉴욕 지하철의 역사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회의실에서 들이댔던 통계와 사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야 했죠.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봐왔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강장 바닥은 반짝였고 어딜 봐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완벽하게 닫혀있는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승강장이 철로와 그대로 맞닿아 있어 누구나 쉽게 떨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긴 다릅니다. 모든 승강장이 스크린도어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 온 MTA 엔지니어 앨런이 제 팔꿈치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봐, 사람들이 승강장 끝에 안 서 있어.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타려고 승강장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곤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승강장을 보호하고 있으니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대기선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고 위험이 확 줄겠는데? 앨런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광판이 깜빡이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열차가 도착합니다. 승강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순간 스크린도어 상단에 달린 LED 조명이 전멸하며 승객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거 봐, 시스템이 승객들한테 계속 경고를 주네. 앨런이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단순한 안내 방송만 나올 뿐 이런 시각적인 경고 시스템은 없었죠. 곧 열차가 도착했고 스크린도어가 열리자 승객들은 차분하게 승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작은 자동 안전 발판이 나와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틈이 커서 발이 빠지는 사고가 빈번했지만
여기는 자동으로 발판이 나와 그 틈을 완전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발한데. 앨런이 무릎을 굽혀 발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거 없잖아. 승객들이 발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그냥 개인 부주의로 취급했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시스템이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데 뉴욕은 항상 승객 탓을 해. 뉴욕에서는 사람이 다치면 운이 나빴다 혹은 조심했어야 했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시스템이 승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와, 지하철 진짜 조용하다. 깨끗하고. 앨런이 좌석에 앉으며 감탄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시끄럽고 곳곳에 낙서가 그려져 있으며 좌석조차도 낡고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패터슨 씨 도착하셨나요? 한국도시철도 협회의 최 부장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보안 문제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그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서울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앨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시작이야. 이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전부 배워야 해.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뉴욕에 돌아가면 우리가 본 걸 믿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러겠지.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걸 무시할 수는 없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뉴욕을 바꾸려면 단순히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걸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바꾸기 위해 한국에서 반드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걸.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도시철도 협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최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죠? 악수를 나눈 후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빼곡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의 스크린에는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설명하는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장을 보기 전에 먼저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부장이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한국 지하철은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 본 것처럼 모든 승강장이 스크린도어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스크린도어가 단순한 벽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단순히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걸 막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최 부장은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장에 쓰러지는 승객이 발생하면 AI 기반 CCTV가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고 즉시 역무원에게 경보를 보냅니다. 또한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스크린도어와 연동되어 문제가 감지되면 열차가 비상 정차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죠. 앨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역무원이 직접 보고 신고해야 하는데 여긴 자동으로 감지된다고요? 네. 사람이 감지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위험을 인식합니다. 스크린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사고가 나면 사후 처리에 집중합니다. 사고가 터지면 경찰이 출동하고 응급요원이 와서 구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고를 막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손가락을 튕기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역 내부 구조가 3D 모델링으로 표시된 화면이 떴습니다. 이건 서울 지하철 주요 역에 도입된 스마트 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IoT 사물 인터넷 센서와 AI가 결합된 시스템이죠. 보안, 청소, 유지보수, 긴급 상황 대응까지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앨런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뉴욕에서는 역마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서 통합이 안 되는데 여긴 중앙에서 전부 통제한다고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주요 역이 하나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어느 역에서 문제가 생기든 즉시 중앙관제실에서 파악할 수 있죠.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만약 특정 역에서 푸싱 사고 같은 게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AI가 자동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보안팀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역 전체에 비상경보를 울려 승객들에게 경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승객이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면 즉시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열차를 자동 정지시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이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필사적으로 올라와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먼저 대응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누군가 철로로 떨어지면 주변 승객들이 소리 지르거나 급하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역무원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행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앨런이 감탄하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뉴욕과 차원이 다르네. 완전 미래 시스템이잖아. 최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의 협력 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스템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최 부장은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앨런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나요? 뉴욕에서는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는데. 최 부장은 웃으며 영상을 하나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승객들이 줄을 맞춰 승강장에서 차분하게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승강장 끝으로 다가가자 주변 승객들이 즉시 붙잡아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역무원이 오기 전에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물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자기 일에 집중하기 바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시스템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사고 예방 시스템과 시민 참여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앨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언제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여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어. 뉴욕에서는 경찰이 범죄를 막고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스템과 시민들이 협력하여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바꾸기 위해 이 시스템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걸. 저녁이 되면서 서울 도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직장인들,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그리고 한 장 걸친 후 귀가하는 사람들까지. 낮에는 잘 정돈된 듯 보였던 지하철역도 이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최 부장은 우리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취객, 노숙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급증하죠. 심야 시간대에 지하철을 직접 체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앨런은 그의 안내를 따라 서울 지하철의 심야 보안 순찰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서울역 환승 구간. 서울역은 공항철도, KTX, 지하철이 교차하는 곳이라 밤에도 유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뉴욕과는 달랐습니다. 뉴욕의 심야 지하철은 무법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노숙자들이 승강장 한쪽을 점거하고 있고 심지어는 강도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하철 보안관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역 안에서 보안 조끼를 입은 2명의 남성이 천천히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 지하철 보안관들입니다. 최 부장이 그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총 271명의 보안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각 역을 순찰하며 야간에는 더욱 강화된 근무를 하죠. 취객을 관리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앨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취객이 심하게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때 딱 맞춘 것처럼 보안관 2명이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을 부축하며 승강장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으시죠. 괜찮으세요? 여기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안관들은 취객을 강압적으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정한 태도로 그를 설득하며 승강장에서 벗어나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앨런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취객이 승강장 끝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밀리거나 실수로 철로에 떨어지는 일이 흔할 겁니다. 아니면 경찰이 강압적으로 개입해 오히려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안관들이 먼저 상황을 인식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지하철의 차이점입니다. 최 부장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뉴욕은 사고가 터지면 경찰이 출동하고 구조대가 움직이지만 우리는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보안관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승객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인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시스템이 승객을 지키고 사람이 그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AI 보안관 시민협력.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며 완벽한 보안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30분 AI가 감지하는 심야의 위험 요소. 잠깐 저기 좀 보십시오. 최 부장이 지하철 관제실을 가리켰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 CCTV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한 화면이 갑자기 빨갛게 전멸하며 경보가 울렸습니다. 위험 행동 감지 계단 구역 이상 움직임 발생. 즉시 관제실 직원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 2층 계단 근처 AI가 이상 행동 감지. 보안관 2명 즉시 출동해 확인 바랍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보안관 2명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죠? 앨런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AI가 감지하는 겁니다. 최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취객이 비틀거리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폭행 사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단순한 CCTV가 아니라 AI가 직접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상 신호를 보내죠. 즉각 보안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뉴욕의 CCTV는 단순히 영상을 찍는 기능만 합니다. 한국의 CCTV는 직접 사고를 감지하고 대응까지 연결해줍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면서 막차가 떠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역사 안에 남은 인원은 영무원, 보안관, 그리고 청소 및 유지보수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조용해지겠네요. 앨런이 말했지만 최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야간 긴급 대응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 순간 역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긴급 훈련 심정지 환자 발생 대응.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무원 2명이 AED 자동 심장 충격기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 보안관들이 가상의 환자 위치로 달려갔고 모니터링 요원은 119에 신고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단 3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훈련을 안 하지? 앨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대응하는 게 전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제 상황처럼 준비하고 단 1초라도 줄이기 위해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시스템, 사람, 철학.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한국 지하철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에 돌아가서 반드시 이걸 도입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심야 지하철 보안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뉴욕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철저한 안전 철학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운영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뉴욕은 매일같이 사고가 나지만 여전히 변화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네요. 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최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패터슨 씨, 혹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저는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마 뉴욕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사고가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화면을 켰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참사. 화면에는 당시의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승강장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부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방화범이 불을 질렀습니다. 문제는 이 불이 순식간에 지하철 내부로 번졌고 역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고였습니까? 최 부장은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2명이 목숨을 잃었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지하철 사고였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뉴욕에도 여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명 그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참사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부실한 대응, 열차의 안전설비 부족, 승객 대피 시스템. 미비 그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죠. 최 부장은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한국은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모든 지하철 객실에 화재 감지 센서와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설치된 것입니다. 당시 대구 참사에서는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지만 객실 내부에는 화재 감지 센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동 대응이 늦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그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지하철에는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제어 시스템이 작동해 불을 차단하고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동시에 기관사와 중앙관제실에 즉각 경보가 울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기관사가 불을 발견하면 그때야 긴급 대응을 하는 방식이죠. 그게 문제죠. 한국은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구 참사 이후 한국이 가장 빠르게 도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 부장은 클릭 한 번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스크린도어 전면 도입.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은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 부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스크린도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모든 역사에 설치된 상태죠. 뉴욕에서는 여전히 일부 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있죠. 저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매년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설치는 여전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죠. 결국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네요.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구 참사 이후 2번 다시 이런 사고를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국 지하철의 시스템은 바로 그 다짐의 결과물입니다. 그때 앨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지하철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최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대구 참사 이후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사고 이후 한국 사회 전체가 안전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지하철 내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죠. 저는 뉴욕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고 개성이 강해서 지하철에서 줄을 서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승강장에 질서 정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문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뉴욕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 여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바뀌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사고가 터지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뉴욕 지하철이 왜 문제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크린도어 유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시스템 자체가 승객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 한국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뉴욕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대응하는 방식이죠. 이제 저는 이 경험을 뉴욕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MTA 뉴욕 교통국 본사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회의실, 똑같은 사람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크린 앞에는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지하철의 현재 모습입니다. 승객이 쓰러지면 AI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안관이 즉각 출동합니다. 스크린 도어는 단순한 벽이 아니라 승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MTA 재정 담당 임원 리처드 웨스트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뉴욕입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뉴욕이 한국보다 크다고요? 오래되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목숨이 덜 중요합니까?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푸싱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철로로 떨어졌고 열차가 오기 전에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뉴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하철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5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MTA의 보안국장, 플로이드 국장이었습니다. 플로이드 국장은 회의 내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아들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승강장 끝에서 넘어질 뻔했죠. 그때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무사했습니다. 플로이드 국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군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플로이드 국장은 제 발표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패터슨이 말한 것처럼 뉴욕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변화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십 명이 승강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눈치였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뉴욕의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범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타임스퀘어 역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결과를 보고 확대하는 거죠. MTA 교통국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해보죠.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타임스퀘어 7번 노선과 몇 개의 주요 역에 스크린 도어를 시범 도입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작이었지만 뉴욕 지하철의 역사를 바꿀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뉴욕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제 지하철 탈 때 덜 무서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한 걸음 나아갔어. 한국에서 본 시스템과 철학이 뉴욕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은 아직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뉴욕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MTA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몇 달 전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뉴욕이 한국을 배운다는 말을 꺼내기만 해도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AI 기반 감지 시스템, 스크린도어, 시민 참여 문화까지. 뉴욕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은 한국이랑 다릅니다. 인프라가 낡았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걸 다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천천히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승강장에서 사람이 떠밀려 떨어지길 기다리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한국은 이걸 20년 전에 도입했고 사고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논의를 하고 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사고가 터지면 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이 말한 것처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뉴욕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말만 나와도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해외에서 그리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런던, 파리도 한국의 AI 감지 시스템과 응급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 중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국식 스크린도어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뉴욕이 세계 표준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뉴욕이 완벽해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없고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가 아니라 우리 역에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 MTA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뉴욕이 한국을 배운다고? 말도 안 돼.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뉴욕도 한국을 배운다. 전 세계가 한국을 벤치마킹한다. 이제는 한국이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배우게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뉴욕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의 영향력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한가득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 가득한 사연을 전달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